미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있게 발표한 강력한 관세 정책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미국 경제를 강타한 것입니다. 백악관 경제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월스트리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도 전혀 몰랐던 히토류 완전 대체 기술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발표한 전방위 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 산업계를 마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중국산 히토류에 대한 200% 관세 부과는 미국 첨단 산업의 급소를 스스로 친 격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즉각 보복 조치로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고 미국의 전기차, 반도체, 국방 산업이 동시에 생산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테슬라 공장은 가동을 멈췄고 록히드 마틴은 F-35 전투기 생산 라인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신제품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3,500포인트 폭락했고 다우존스 지수도 2,800포인트 급락하며 증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전 세계를 뒤지며 히토류 대체 공급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캐나다, 베트남, 인도 등 모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을 접촉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호주는 채굴량이 턱없이 부족했고 베트남은 정제 기술이 없었습니다. 인도는 중국의 압박 때문에 수출을 꺼려했습니다. 미국 산업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히토류 없이는 테슬라의 미래가 없다며 트럼프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는 3주 안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전 세계 아이폰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은 백악관으로 몰려가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미국 경제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미국 CIA가 입수한 극비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이미 3년 전부터 히토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차세대 자석 소재를 개발해 양산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기술이 히토류 기반 제품보다 성능이 30% 우수하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즉시 백악관에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놀랐습니다. 한국이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니 우리 정보기관은 대체 뭘 하고 있었나? 그는 즉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고 한국에 대한 긴급 접촉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한국의 비밀 프로젝트가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즉시 한국 정부에 긴급 연락을 취했고 미국 산업계 거물들은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 팀 쿡, 제너럴 모터스 CEO 메리 바라, 보잉 CEO 등이 모두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히토류 대체제 개발 프로젝트는 2019년부터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겪으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언제든 경제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히토류가 다음 타겟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당시 산업부 소재부품 장비산업정책관이었던 김철수 관은 장관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 한국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합니다. 장관은 즉시 청와대에 보고했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극비 국책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피닉스 프로젝트였습니다. 불사조처럼 한국이 다시 일어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포스코 KAIST,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책임자는 KAIST 신소재공학과 박준영 교수였습니다. 박 교수는 당시 48세로 나노소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 KAIST에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한국에서 세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라는 것이 그의 말이었습니다.
박 교수 팀은 전혀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기존 연구자들은 히토류의 자성을 모방하려고 했지만 박 교수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히토류를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다른 원리로 더 강한 자성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연구진은 철, 코발트, 니켈 등 흔한 금속들을 나노 수준에서 특수구조로 배열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한국만의 독자적인 열처리 공법을 결합했습니다. 섭씨 1200도의 초고온에서 급속 냉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연구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만 387번의 실험을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박 교수의 제자였던 김민수 박사는 회상합니다. 교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정답에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험실에서 생활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설날도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박 교수는 딸의 대학 입학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지금 하는 일이 너와 내 세대를 위한 일이란다라고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2021년에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한 해만 더 시간을 달라고 간청했고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22년 가을 드디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10월 23일 새벽 3시 387번째 샘플 테스트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K-MAG라는 신소재는 네오디뮴 자석보다 자력이 30% 강했고 고온에서도 성능 저하가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히토류 자석의 최대 약점인 부식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김민수 박사는 결과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교수님, 됐습니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박 교수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의 고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구진 전체가 실험실에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박 교수는 즉시 특허를 출원했고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60개국에 동시 출원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도 이 프로젝트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 정부의 보안 관리가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2023년부터 광양제철소 내에 전용 생산 라인을 비밀리에 구축했습니다. 외부에는 차세대 철강 소재 연구동이라고만 알렸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3천억 원이었습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포스코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양제철소 내 3만 평 부지에 최첨단 생산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독일 지멘스의 최신 장비, 일본 환학의 로봇, 한국산 AI 제어 시스템이 결합되었습니다. 생산 라인 구축에는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포스코 이종훈 상무였습니다. 그는 포항공고를 졸업하고 포스코에 입사해 30년간 현장을 지킨 베테랑이었습니다. 대학도 못 간 제가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다니 회사가 저를 믿어준 것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2024년 초부터 파일럿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온도 조절 실패로 제품의 30%가 불량품이 나왔습니다. 이 상무는 엔지니어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당연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팀원들은 밤샘 작업으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2024년 6월 드디어 불량률 3% 이하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월 생산량 100톤 규모로 본격 양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S25 시리즈의 햅틱 모터에 적용했고 현대차는 아이오닉 7의 구동 모터에 사용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갤럭시 S25는 진동 모터 반응 속도가 40% 빨라졌고 아이오닉 7은 주행거리가 기존 모델보다 22%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열광했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는 K-MAG 적용 사실을 대외비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이었습니다. 때가 오면 공개하자. 그때까지는 비밀로 하자. 정부는 전략적으로 이 기술을 대외비로 유지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게임 체인저가 될 카드를 너무 일찍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K-MAG를 배터리 분리막 제조 장비에 적용했고 생산 효율이 25% 향상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 장비에 사용해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한국 주요 기업들은 은밀하게 K-MAG로 전환하고 있었고 그 결과 제품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그 비밀을 전혀 몰랐습니다. 2024년 말까지 포스코는 K-MAG 누적 생산량 1,200톤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은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량 국내 기업에 공급되었고 수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의 경제 안보 자산입니다. 함부로 해외에 팔면 안 됩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재무팀은 수출을 건의했지만 회장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부터 해외 바이어들의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테슬라, 독일 지멘스, 일본 파나소닉 등이 샘플 테스트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현재 국내 수요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사실은 한국 정부가 수출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드디어 그때가 왔습니다. 2025년 1월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고율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100%, 반도체의 50%, 그리고 히토류에는 무려 20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독점 시대는 끝났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미국에는 히토류 대체 공급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즉시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월 1일부터 미국에 대한 모든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다. 시진핑 주석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무역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입니다. 미국 산업계는 단 3일 만에 원자재 부족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테슬라는 기가팩토리 가동을 중단했고 2만 명의 노동자를 무급휴직 처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의 트위터에 트럼프의 무모한 관세 정책이 테슬라를 죽이고 있다. 히토류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다며 백악관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폰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산 히토류를 사용하는 부품이 32개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주가는 하루 만에 15% 폭락했고 시가총액 4,5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보잉, 로키드 마틴, 제너럴 모터스 등 미국 주요 기업들도 생산 차질이 불가피했습니다. 특히 국방산업 타격이 심각했습니다. F-35 전투기는 한 대당 히토류 420kg 들어갑니다. 미국 국방부는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국가안보 위기를 선언했습니다. 보잉의 CEO, 로키드 마틴 CEO, 제너럴 모터스 CEO 메리 바라, 애플의 팀 쿡,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미국 산업계 거물들은 백악관으로 몰려갔습니다. 2월 10일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세를 철회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노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동안 중국에만 의존하며 편하게 돈을 벌었소. 이제 미국에서 히토류를 생산하면 되지 않소?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반박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에서 히토류를 생산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우리 회사들은 모두 망합니다.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2,800포인트 폭락했고 나스닥은 3,500포인트 급락하며 거래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경제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 CIA가 극비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국이 히토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대체 소재를 개발해 양산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CIA 국장은 즉시 백악관에 보고했고 트럼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왜 우리는 몰랐나? 국가안보보좌관이 답했습니다. 한국이 극비리에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보안이 완벽했습니다. 중국도 모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즉시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한국 대통령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을 보내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쪽과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즉시 전용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2025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3월 10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역사적인 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포스코 최정우 회장, KAIST 박준영 교수,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루트닉 상무부 장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차관,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팀 쿡이 동석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루트닉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미국을 도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입니까? 박준영 교수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K-MAG의 성능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네오디뮴 자석 대비 자력 30% 우수, 고온 안정성 50% 향상, 부식 저항성 100%, 그리고 가격은 50% 수준. 미국 측 참석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검증된 데이터입니까? 박 교수가 답했습니다. 테슬라가 사용하는 네오디뮴 자석 샘플을 주시면 직접 비교 테스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루트닉 장관은 즉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기술을 미국에 이전해 주십시오. 미국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가세했습니다. 테슬라가 독점 라이선스를 사겠습니다. 100억 달러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안보 자산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루트닉 장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미국을 돕지 않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산업부 장관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물론 미국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식대로입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K-MAG 완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10년 장기 계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측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했고 호주나 캐나다는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루트닉 장관은 백악관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협상은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연간 15만 톤, 10년 장기 계약, 가격은 히토류 자석 대비 70% 수준, 대금은 전액 달러 결제. 미국은 가격 인하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이미 국제 시세보다 30% 저렴한 가격입니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습니다. 결국 3월 13일 저녁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10년간 연간 15만 톤 공급, 총 750억 달러였습니다. 한화로 약 1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루트닉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살렸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최정우 회장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동맹이란 이런 것입니다. 서로 필요할 때 돕는 것이지요. 계약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과 미국 증시가 동시에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단 하루 만에 8% 급등했고 포스코 주가는 15% 치솟았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지수도 각각 4,000포인트, 3,200포인트 상승하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20% 급등했고 애플도 12% 올랐습니다. CNN은 속보로 한국이 미국 경제를 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 기사로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초강대국 미국의 구원투수가 되었다고 다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기술력이 미중 무역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진정한 동맹이자 기술 파트너입니다.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히토류 대체제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정부는 경악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시진핑 주석은 크게 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우리 정보기관은 대체 뭘 하고 있었나? 국가안전부 장관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국의 보안이 예상보다 훨씬 철저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시진핑은 테이블을 쳤습니다. 3년간 진행된 프로젝트를 몰랐다고? 이게 말이 되나?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전 세계 히토류의 90%를 공급하며 누려온 독점적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중국 국영 히토류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습니다. 바오터우 철강 히토류 그룹은 단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의 60%가 증발했습니다. 상하이 증시와 선전 증시도 동반 폭락했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즉시 한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파견된 조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미 3년 전부터 개발되어 완성 단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보기관은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기술은 면밀히 추적했지만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놓쳤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샘플 분석 결과였습니다. 중국 과학원에서 입수한 K-MAG 샘플을 분석한 결과 성능이 중국의 최고급 히토류 자석을 압도했습니다. 분석을 담당한 리웨이 박사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우리보다 최소 5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자력, 내구성, 온도 안정성 모든 면에서 우리가 열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늘 한국을 기술적으로 추격하는 국가로만 여겼는데 어느새 한국이 중국을 앞질러버린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긴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한국에 압력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이 반대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한국 기술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안전부가 산업 스파이를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국가 핵심 기술을 삼엄하게 보호하고 있었고 포스코 광양 공장은 군사시설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한국을 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진핑은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3월 20일 중국 상무부 장관 왕원타오가 직접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청와대를 찾아가 한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기술 협력을 제안합니다. 중국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시면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사실상 기술을 팔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을 경제 보복했습니다. 한한령으로 한국 문화산업을 탄압했습니다. 히토류 가격을 조작해 한국 기업들을 압박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왕 장관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중국과 협력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한국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협력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중국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면 협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은 절대 없습니다. 왕 장관은 빈손으로 베이징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진핑은 크게 노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다시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히토류 가격을 50% 낮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은 K-MAG로 전환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SK 모두 K-MAG를 사용하고 있었고 중국산 히토류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중국의 제안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산업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계약 소식이 알려지자 유럽, 일본, 동남아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에 접촉해왔습니다. 독일 폴크스바겐은 10년간 연간 2만 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도요타도 연간 1만 5천 톤 계약을 맺었습니다. 프랑스 에어버스는 항공기 부품용으로 연간 5천 톤을 주문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도 줄을 섰습니다. 포스코는 광양 공장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자 포항의 제2공장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5천억 원이었습니다. 2026년 완공되면 연간 20만 톤 추가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핵심 소재 공급국이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 내몽골 지역의 히토류 광산들은 가동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오터우시의 베구너보 광산은 세계 최대 히토류 광산이었지만 2025년 5월부터 생산을 50% 감축했습니다.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광산 노동자 5만 명 중 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역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간수성, 스촨성의 히토류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구조조정 자금으로 500억 위안 약 10조 원을 투입했지만 산업 전체의 몰락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 국영 기업들은 대규모 적자에 빠졌고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국가 재정으로 이들 기업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히토류로 세계를 지배하려던 중국의 야망은 한국 기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뒤늦게 대체제 개발에 나섰습니다. 2025년 4월 500억 위안 규모의 긴급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중국과학원, 칭화대, 베이징대, 상하이 교통대 등 최고 연구진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관적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격차는 최소 5년, 어쩌면 10년 이상입니다. 한국은 이미 양산체제를 갖췄지만 우리는 기초 연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중국과학원 재료연구소 장화이 소장의 말이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한국을 얕잡아봤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기술 유출 방지였습니다. 한국은 K-MAG 핵심 공정 기술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포스코 광양 공장의 핵심 생산 라인은 한국인 엔지니어만 출입할 수 있었고 외국인 방문은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써도 기술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히토류에 의존하며 당한 서름을 중국이 고스란히 되돌려받는 순간이었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은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고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로 삼아 세계를 좌지우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의 K-MAG가 중국의 히토류 독점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히토류 전쟁에서 최종 승자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21세기 소재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했다고 일면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작은 한국이 거대한 중국을 무릎 꿇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또 한 번 크게 높아진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완벽한 대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K-MAG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한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히토류 프리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2025년 5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열렸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영국이 참여했습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이 의장을 맡았습니다. 동맹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독점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고 핵심 소재 기술을 공유하며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동맹의 핵심 기술 공급국이 되었습니다.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의 혁신 기술이 자유, 진영의 경제 안보를 수호하는 초석이 되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포스코는 글로벌 생산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광양, 포항 외에 미국 텍사스, 유럽 폴란드, 일본 오사카에 K-MAG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각 공장은 연간 5만 톤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총 투자 금액은 2조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공정 기술은 한국에서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원료 전구체를 한국에서 생산해 현지에서 최종 가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TSMC의 반도체 파운드리 모델과 유사합니다. 핵심 기술은 한국이 보유하되 현지 생산으로 각국의 경제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공장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착공되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며 포스코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K-MAG를 적용한 차세대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삼성은 K-MAG 기반 초고효율 냉장고 컴프레서를 개발해 전력 소비를 40% 줄였습니다. K-MAG 에코 시리즈로 출시된 이 제품은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전기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체감했고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LG는 세탁기 모터에 K-MAG를 적용해 소음을 60% 감소시켰습니다. 위스퍼 사일런트 시리즈는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20% 증가했습니다. 아이오닉 7은 1회 충전으로 750km를 달릴 수 있게 되었고 테슬라 모델 Y의 550km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또 한 단계 도약한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미국 컨슈머 리포트는 한국 제품이 품질, 성능, 가격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 분야의 활용도 주목받았습니다. K-MAG는 미사일 유도 장치, 잠수함 추진 모터, 전투기 센서, 레이더 시스템 등의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한국군은 K-MAG를 적용한 신형 현무-5 미사일을 개발했고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CP1형 공산 오차가 기존 5M에서 1M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형 잠수함 KSS-III 배치-II에도 K-MAG 기반 추진 모터가 탑재되었고 소음이 50% 감소해 스텔스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F-35차기 개량형인 F-35 블록 5의 한국산 K-MAG 사용을 결정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K-MAG 덕분에 F-35의 전투 성능이 20%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국방 소재 강국으로도 발돋움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로 군사력을 과시하던 시대는 끝났고 한국 기술이 자유진영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K-MAG 수출만으로 2025년 상반기에 30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반도체 다음으로 큰 수출 품목이 되었습니다. 연간으로는 600억 달러, 한화로 80조 원이 예상되었습니다. 한국의 무역 수지는 4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포스코의 주가는 1년 새 3배로 뛰었고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도 K-MAG 효과로 주가가 2030%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3,500포인트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한국 주식 시장으로 몰려들었고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관련 부품 기업들도 덩달아 호황을 맞았습니다. 경남 창원의 정밀 가공 중소기업들은 K-MAG 부품 생산으로 매출이 10배 증가했습니다. 최승호 사장의 회사는 직원을 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고 공장을 3배 확장했습니다. 고용 효과도 컸습니다. K-MAG 산업 생태계에서만 2만 5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포스코는 광양과 포항에 각각 1,0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대부분 고급 엔지니어와 연구 인력이었습니다. 연봉은 평균 7천만 원으로 한국 기업 평균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KAIST, 서울대, POSTCH, 한양대 등 주요 대학의 소재공학과, 금속공학과, 화학공학과 졸업생들은 졸업 전에 모두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한때 인기가 없던 공대 소재 관련 학과들이 다시 최고 인기학과로 부상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 KAIST 신소재공학과는 서울대 의대 다음으로 높은 입결을 기록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대 고용률은 7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뚜렷했습니다. 광양시는 K-MAG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관련 기업들이 속속 이전해왔습니다. 일본의 TDK,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까지 광양에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외국 기업 투자 금액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광양 인구는 2년 만에 15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13% 증가했고 젊은 인구 유입이 두드러졌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안정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중위값이 3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올랐지만 서울처럼 과도한 상승은 없었습니다.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었습니다. 광양 읍내에 대형 쇼핑몰과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섰고 서울의 유명 레스토랑 체인들이 광양 지점을 냈습니다. 포항도 K-MAG 2차 생산기지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철강 도시에서 첨단 소재 도시로 변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항시는 제2의 도약이라며 K-MAG 산업단지 조성에 나섰고 2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세수 증가도 상당했습니다.
K-MAG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만 연간 5조 원이 예상되었습니다. 포스코의 법인세만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이 재원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보강하고 저출산 대책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출산 지원금을 첫째 1,000만 원, 둘째 2,000만 원, 셋째 3,000만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1,000개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K-MAG 효과로 올해 GDP 성장률이 3.8%로 전망되며 이는 당초 예상치 3.0%보다 0.8%포인트 상승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K-MAG 3대 핵심 소재로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승했고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이 2027년까지 선진국 상위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2025년 6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 한국이 특별 초청되었습니다. 이번이 5번째 초청이었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단순 참관이 아니라 주요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의제는 중국 의존 공급망 탈피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히토류 독점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벽을 기술로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전략적 판단, 기업의 과감한 투자, 과학자들의 헌신, 그리고 국민의 지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국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갑시다. 7개국 정상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는 3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한국은 자유진영의 기술 수호자입니다. 유럽은 한국을 영원한 파트너로 생각합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한국의 성취는 21세기 기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엔도 한국의 성과를 주목했습니다. 유엔 산업개발기구 UNIDO는 한국을 지속가능 소재 개발 모범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UNIDO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K-MAG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달성한 21세기형 혁신의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K-MAG는 히토류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내몽골의 히토류 광산 지역은 토양 오염과 지하수 고갈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바오터우시 주변 100km 지역의 토양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고 주민 수만 명이 이주해야 했습니다. K-MAG는 이런 환경 파괴 없이 깨끗하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 UNEP도 한국의 K-MAG 기술이 탄소 중립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벨상 예측 기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국 과학 전문지 네이처는 특집 기사에서 K-MAG 개발은 21세기 소재 과학의 이정표이며 나노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업적이라며 박준영 교수를 2026년 노벨 화학상 유력 후보로 거론했습니다. 미국 톰슨 로이터의 노벨상급 과학자 명단에도 박 교수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과학자가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국가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 교수는 인터뷰에서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의 성과가 아닙니다. 연구진 전체, 포스코 엔지니어들, 정부 관료들 모두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노벨상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대한민국과 인류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는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에 이어 이제 K-테크놀로지가 세계를 매료시켰습니다. CNN은 특집 다큐멘터리 한국의 기적 히토류에서 K-MAG까지를 방영했습니다. 시청률이 무려 8%를 기록하며 CNN 다큐멘터리 역대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영국 BBC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되었나를 3부작으로 다뤘습니다. 제1부 전쟁의 폐허에서 제2부 한강의 기적, 제3부 K-MAG 혁명으로 구성되었고 영국에서만 1,50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은 한국을 혁신의 나라, 기회의 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에서 한국학 전공 지원자가 급증했습니다. 하버드 한국학과는 정원 20명의 지원자가 380명이 몰렸고 경쟁률이 191에 달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K-드라마, K-팝을 넘어 K-테크까지 열풍이 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문화와 기술 양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만세를 댓글에 적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세요.